예, 이수체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컴퓨터과학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체계도인데요. 컴퓨터과학을 1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이 이수체계를 거의 따르면 되겠습니다. 크게 봐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지는데요. 1학년 때는 교양 위주로 듣지만 전공을 듣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 프로그래밍 실습과 C 프로그래밍 이 두 과목이고요. 그리고 통계학이나 캘큘러스라고 하는 이 수학 과목들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학을 1학년 때 듣지 않더라도 2학년, 3학년 때 전공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웹페이지를 만들고 앱을 개발하는 그 이상의 예를 들어서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로 진출하고 싶다면은 수학의 뒷받침이 나중에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1학년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수학을 들어 두실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은 전공의 토대를 닦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2학년 1학기에는 4개의 자바, 논리 설계, 데이터 구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모든 2학년 1학기 학생들에게 필수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필수인 것은 데이터 구조지만 논리 설계를 듣지 않으면은 2학년 2학기의 필수 과목 컴퓨터 구조를 수강할 수가 없고요. 자바 프로그래밍을 듣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웹 서비스, 객체 지향 설계 패턴, 소프트웨어 공학, 모바일 앱 등 아주 중요한 필수 성격의 과목들을 전혀 수강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수강을 해야 컴퓨터 개발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작성할 때 그때 필요한 여러가지 도구 활용법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모르면은 뒤에 가서 실제 개발할 때 힘들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성격의 과목 2학년 1학기에 4개가 있는데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공이라서 힘든 면도 있지만 과목 수가 또 4개라서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전산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 학생들에게 2학년 1학기는 여러분들 체력 훈련으로 따지면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학년 2학기는 2학년 1학기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필수 과목의 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그 외에 하나 정도밖에 없겠습니다. 3학년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인 전공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3학년 정도 마치고 나면은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 필수 과목들을 보면요. 실전 프로젝트 2가 있고 공학 프로젝트 기획,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프로젝트 관련된 과목들이 4개가 쭈루룩 있는데 모두 필수 과목들입니다. 이 필수 프로젝트 과목들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더군다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팀워크에 관한 능력도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빨간색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죠. 그렇지만 하늘색은 선택 필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택 필수라는 것은 이 하늘색들 중에서 2과목 이상 또는 3과목 이상 들으면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전부 필수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고 다 듣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로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자, C 프로그래밍 실습과 C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최초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배우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문학으로 말하자면은 영어 단어를 배우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법을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있다는 걸 배우는 수준이에요. 지금 데이터 구조에 가서는 그 언어를 실제로 활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문장을 만들고 문단을 만들고 그래서 말이 되는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분석에 가서는 드디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를 쓴다든지 소설을 쓰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구조에서는 뭘 배우냐면 C 프로그래밍 언어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어떤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적은 양으로도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고요. 알고리즘 분석은 그거를 실행하는 시간이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의 양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개의 숫자를 정렬하는 프로그램을 쓴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초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0.1초가 걸려요. 그럼 1초가 걸리는 프로그램과 0.1초가 걸리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이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알고리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했는데 이거를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데이터로부터 힌트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거쳐서 머신러닝에 이르는 이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웹, 모바일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웹이나 앱 형태의 개발을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객체지향 설계 패턴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되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잘 디자인돼야 되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프로그램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팀으로 개발할 때, 장기간에 개발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유지 보수가 쉽게 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개발 시간 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과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한 부분들을 배우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로 이론, 전자 회로 실험, 디지털 시스템 설계, 논리 설계, 그리고 전자 회로 1, 직접 회로 설계는 하드웨어 설계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전자 이론부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FPGA를 이용해서 디지털 회로를 만들어 보고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반도체 수준에서 설계하는 것까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세스 응용, 그 다음에 IoT 시스템 설계, IoT 실습, 그리고 여기 컴퓨터 구조까지 논리 설계, 이렇게 해서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과목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 설계 입문, 실전 프로젝트 1, 2, 그 다음에 공학 프로젝트 기획과 캡스톤, 이 프로젝트 과목들이 또 하나의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 필수 과목들이고요. 실전 프로젝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공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소스 코드를 보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드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실전 프로젝트 2는 실전 프로젝트 1에서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개 지도 교수님의 개인적인 지도를 받아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수행하게 되고요.
공학 프로젝트 기획과 캡스톤 디자인 두 과목은 한 세트로 묶여서 육학점이 되는데요. 1년 동안 하나의 주제로 한 팀을 이루어서 한 지도 교수님 아래서 꾸준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공학 프로젝트 기획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 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을 취할 건가를 정리를 하고 기초를 만든 다음에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는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완성하고 테스트하고 문서화까지 하게 됩니다. 이 두 과목 사이에 있는 요 겨울 방학 때는 여러분들 방학 때문에 한 달 이상 보통 남아서 실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와 4학년 1학기는 한 세트로 묶여진 1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써먹는 거는 이 컴퓨터 과학적 사고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서 연습하게 됩니다. 보통 기업에 입사할 때 코딩 테스트라는 걸 요즘 많이 하는데요. 코드 인터뷰나 코딩 테스트와 관련된 훈련을 이 과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의 고급 과목으로는 여기에 머신러닝과 컴퓨터 보안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거의 모든 4학년들이 다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직업과 진로라는 과목이 있는데 영어로는 Vocation and Career Planning이 되겠습니다. Vocation, 단순 직업이야 job이라고 하지 않고 Vocation이라 한 이유는 우리의 직업은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러면서 커리어 플랜, 생업으로서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목 제목이 직업과 진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졸업 이후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훈련과 어떻게 하면은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학부 차원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인터뷰하는 방법, 면접을 할 때 자기를 잘 표현하는 의사소통 방법,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을 탐색하는 방법, 또 이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1학점 과목이지만 아주 알차게 배우는데요. 대개 16주를 매주 모이지 않고 2주나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모여서 집중 이수제 형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 개발은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이나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배우는데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그 번역기, 즉 컴파일러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의 꽃이 컴파일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명 안 드린 과목 중에 시스템 과목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구조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자세하게 배우는 과목이고요. 운영체제는 그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즈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맥 OS와 같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그러면서도 사용자에게 중간 계층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개의 과목은 전산 이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표현하고 검색하고 또 압축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가공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빅데이터 시대에 와서 매우 필수적인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가 단독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연결될 때 단독으로 있을 때에 비해서 몇 배의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통신과 관련된 유일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같은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꼭 들어야 되죠.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고 컴퓨터끼리 통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여러 프로그래밍 랭귀지들 사이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 그들 뒤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부분들, 또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언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는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시각적인 모델링을 한다든지 영화를 만드는 데 쓰는 CG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이론 또 실습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 고성능 컴퓨팅은 이제 곧 딥러닝 활용이라는 과목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딥러닝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배우고, 그 머신러닝 안에서 딥러닝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는 딥러닝 활용을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학습을 시켜보고 이런 이제 실습을 주로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그 이수 체계도의 하나의 큰 특징은 여러분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램을 듣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을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C를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요, 뒤에 따라오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수강이 불가능해요. 데이터 구조를 안 듣는다면은 알고리즘 분석, 머신러닝, 뭐 이런 중요한 컴퓨터 과목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논리 설계를 안 듣는다면 컴퓨터 구조와 같은 필수 과목들을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수 체계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수강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의 재이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학기로 복학을 하더라도 이 순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강을 하시고, 잘 수강해야 되는 방법을 이해 못하겠다면 반드시 전공 지도 교수님을 꼭 찾아가서 어떤 순서대로 들어야 될지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선배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그들도 역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입니다. 선형대 수학, 이산 수학, 통계학, 캘큘러스는 컴퓨터공학 심화를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공학 1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머신러닝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빅데이터를 하거든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과목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컴퓨터 중에서 계산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마타 티어리 뭐 이런 걸 배우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걸 하려면 수학이 꼭 필요해요. 암호학 이런 거에도 수학이 꼭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을 이해하려고 해도 수학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분야 중에 수학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3분의 1이라면 3분의 1 정도는 수학을 알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수학을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심화되고 발전되고 또 새로 나오는 이론들을 흡수하려면은 학부 때 이런 기초가 되는 수학들, 통계학이나 선형대수나 미적분학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용어는 알고 있어야 나중에 심화된 학습을 스스로 할 기회가 왔을 때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을 꼭 듣자,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과목 한 과목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필요 없는 과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다 들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사실상 60학점 안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72학점 정도 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4년의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60학점이면은 졸업학점이 전공에서는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절대 목표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업하고 나면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졸업하고 나서도 혼자 배울 수 있지만 어떤 과목은 졸업하고 나면은 혼자서 배우기 도저히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이론적인 과목, 기초 과목, 수학과 관련된 과목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시간 있을 때 천천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용 과목이나 적용하는 과목은 오히려 현장에서 더 잘 배울 수가 있고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 수학 과목 또는 기초 과목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목들은 반드시 학부 때, 대학원 다니고 학부 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도 한두 분야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능숙해야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쉽고 또 뭔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표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도 넣어서 듣는 것이 첫걸음을 떼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60학점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60학점은 물론이고 66학점 또는 72학점 요 사이를 목표로 해서 수강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